자연을 이기는 사람이나 나라는 없습니다. 모든 거를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기후변화입니다. 글로벌 보일링, 아주 끓는 겁니다. 기후 프렌들리, 클라이밋 프렌들리 하게 하는 걸 갖다 오늘부터 아주 마음을 잡고 여러분이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용인 특례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와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그 학생 여러분, 대단히 반갑고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이 이제 그 최첨단 과학과 환경의 조화를 이룬 도시, 그 스마트 시티 이런 그 비전을 내세웠는데, 앞으로 탄소 중립, 기후 위기에 대한 이런 적절한 그 장치를 갖춰가면서 클라이밋 프렌들리, 그 기후 친화적인 이러한 그 산업 발전을 해나가는 것이 용인 특례 시민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또 이 우주 지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여러분들이 아주 세계적인 본보기가 되시기를 기원을 하고 또 응원을 하면서 우리 모두 목표 달성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같이 박수를 한번 치죠. 제가 유엔 사무총장 10년 끝나고 나오니까 전부 다 질문하는 게 아주 공통적입니다. 당신이 10년 동안 뭘 했느냐? 첫째는 내가 사무총장 때 그 힘든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만들어냈다. 두 번째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 또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모든 생존하는 생존체들이 아주 서스테이너블하게 지속가능하게 잘 살 수 있는 유엔의 그 지속가능 발전 계획 17개를 선포했다. 세 번째가 완벽하진 않지만은 젊은 세대의 그 발전을 위해서 내가 어떤 기틀을 마련했다. 젊은 층을 더 역할을 더 주기 위해서 그 유스 엔보이, 청소년 특사를 사무실을 만든 겁니다. 그것도 유엔 역사상 처음이죠. 여성과 관련되면은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요. 그 우리로 말하면 여성 가족부 같은 걸 유엔 본부에 세웠다. 제가 많은 반대도 부닥치고 만들고 세계 여성들 발굴해서 주요한 직책에 임명을 했다. 그래서 지금 그 여성과 젊은 세대의 그 사회 참여, 공평한 여러 가지 지위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이런 점을 여러분께서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하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기후위기를 이겨내야 됩니다. 지금 사실 제가 지금 아까 지속가능 발전 17개 목표를 세웠는데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우선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아주 극심한 가난. 예를 들어서 3,000원 정도 가지고 하루를 다 때워야 되는 이런 사람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6억 5천만이나 됩니다. 6억 5천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러려면은 이 식량이 충분해야 됩니다. 세 번째, 고칠 수 있는 병으로부터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 고칠 수 없는 병이 부자 나라에서 생기면 금방 약이 나와요. 그런데 고칠 수 없는 병이 가난한 데서 나오면 약을 안 만듭니다.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그 사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차피 죽게 돼 있다. 인간이 태어나서 세 가지만 있으면 사는 겁니다. 식량이 있고 가난하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고 그러면 사는 겁니다. 사람이 모름지기 먹을 것 주고 병도 안 걸리고 다 괜찮다. 그러면 모름지기 사람은 배워야 된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 제 전임자 때는 목표를 초등학교 교육까지 얘기했습니다. 저 때는 모름지기 중등학교 교육까지는 받아야 된다 라는 그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섯 번째, 아주 중요한 인간과 관련된 겁니다.
남녀 간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5가지입니다. 5가지는 인간으로서 꼭 있어야 되는 거다. 이런 것이 유엔의 기본 목표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물이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직업이 필요하다, 산업이 필요하다, 하여튼 여러 가지 수단이 나옵니다. 수단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유엔이 1945년에 창설이 됐는데 그때의 전 세계가 한마음 한뜻이 됐다. 193개국이 한마음 한뜻이 됐다라는 거는 2차 세계전 끝나고 일어난 다음에 딱 2번뿐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다행히 제가 사무총장 때 일어난 겁니다. 지속가능 발전이 채택이 되고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이 되고 그 중에 그러면 모든 거를 다 없애버릴 수 있는 이런 거는 기후변화입니다. 여러분의 돈을 아무리 대한민국이 부자고 10대 경제 대국이고 미국이 아무리 군사력이 많고 부자고 이렇게 해도 자연을 이기는 사람이나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 초부터 제 눈으로 직접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남극을 한 번 가보고 북극을 4번을 가봤습니다. 언론 기자들을 전부 다 대동하고 가서 비하가 녹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 북극이 녹고 남극이 녹고 바닷물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지구의 멸망입니다. 사실 남극 북극은 녹지 않는 얼음이 계속 쌓였던 거죠.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에 매연이 계속 올라가면서 지구가 더워지기 시작을 했다.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한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2000년까지 바닷물이 60cm로부터 2m까지 올라간다. 여러분, 여기는 해안가는 아니지만은 인천 앞바다가 60cm만 올라갔다. 부산에서 70cm가 올라갔다. 그러면 부산시가 덮치죠. 그러면 무슨 100층짜리 롯데 호텔이다 이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1층에서부터 못 들어가면. 이런 거를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이 동남아에 아주 우리 가까운 나라죠. 아시아에서는 제일 큰 몇 나라 중에 하나죠. 인도네시아가 자카르타가 수도인데 수도를 천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도시가 따라앉는 겁니다. 물속으로. 그러니까 바닷물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한 10년, 20년 되면 못 산다. 이런 진단이 나오니까 칼리만탄이라는 보르네오 섬으로 수도를 옮기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도 1000만 명이 넘을 겁니다. 제가 남태평양에도 많이 가봤습니다. 카리브에도 많이 갔어요. 이 조그만한 인구 3만, 하여튼 10만 명 미만의 이런 섬도 일부러 제가 가봤습니다. 자동차 바퀴에 물이 찰랑찰랑합니다. 바닷물이 올라와서. 마늘이 되면 바닷물을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서 바다 위로다, 길 위로다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나라를 버리고 그 휘지의 땅을 사서 나라를 옮기기로 돼 있죠. 이것은 이제 왜 그러냐. 태양에서 열이 이렇게 나올 때 이게 땅에 부딪혀야 열이 복사열이 생깁니다. 이 복사열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없어질 때에 온도가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1850년대부터 산업혁명 이후부터 산업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계속 매연이 나오는 그 산업을 한 겁니다. 이러면서 온도가 하늘로 가지 못하고 다시 땅으로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온난화라는 얘기가 나왔죠. 영어로 글로벌 워밍. 그러다가 지금은 지구온난화를 쓰질 않습니다. 글로벌 보일링. 지구가열. 열이 아주 끓는 겁니다. 기후온도를 섭씨 1.5도 내로 2050년까지 막지 않으면은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다. 라는 것이 이제 그 과학자들의 그 의견입니다. 이제 IPCC라고 해서 인터가버먼털 패널 on climate change, IPCC. 이 한 2천여 명의 그 과학자들이 전부 다 모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들이
그 IPCC의 학자가 있습니다. 유엔의 그 기상 전문 기구에서 이미 1.15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5도에서 지금 남은 건 0.35도가 남았습니다. 0.35도를 가지고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느냐? 아주 비상사태죠. 그러니까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도 어렵게 문재인 정부 때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탄소를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아직 부자로 보면 G7에 안 들어가는데 이 굴뚝 연기를 내는 거는 G7에 들어가 있습니다. G7입니다. 이게 2050년까지가 100%라면 2030년까지는 43%를 해야 된다라고 유엔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 때는 43%까지 무리다. 40%까지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4번째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법제화한 나라니까 법은 다 돼 있습니다. 법은 돼 있는데 이것을 산업체나 여러분들이 하느냐, 이것이 이제 그 큰 문제가 돼 있죠. 물론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시민이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은 없죠. 정부가 모든 가능한 청정 에너지를 써야 된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가스 올리는 것이 100%다, 전체가 1년에. 그러면 그 중에 12%를 포스코에서 혼자 올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다 뭐 여러 가지 산업체들이죠, 전부 다. 그럼 포스코 하나만도 12%를 차지하니까 이건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포스코에도 2번을 쫓아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포스코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 발표했습니다. 포스코에서 모든 산업 활동을 하되 2050년까지는 가스를 하나도 내지 않겠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쓰고 있는 석탄을 다 없애버리고 철을 녹이는 용광로가 8개가 있습니다. 이 8개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수소로 때우겠다. 호주에서 수소를 수입을 하다가 가스 안 나오는 수소로 하겠다. 이 공법을 완전히 바꿔야죠. 현대자동차도 제가 정의선 회장을 만나갖고 현대자동차 이렇게 하면 희망이 없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2035년까지는 전기자동차를 다 만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도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035년이 되면 현대자동차든 포스코든 하나도 수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국제사회가. 특히 유럽, 미국 이런 데서 2035년 되면은 탄소가 1%로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현대도 2035년까지는 무조건 전기자동차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들이 소위 RE100, 재생에너지 100%. 모든 거는 재생에너지를 100% 쓰겠다. 뭐 삼성, 현대, 뭐 어디 전부 다 이렇게 막 선포를 하는 겁니다. 정부가 기업체들을 강제로라도 자꾸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장래는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여기 젊은 세대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올려야 된다.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시장, 군수, 여러 가지 기관장들 이런 분들을 뽑을 때에 기후위기에 정확한 어떤 의식을 갖고 의지를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지도층에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올려라. Raise your voice. 목소리를 올려라. 당신들의 지도자에 대해서 도전을 해라. Challenge your leaders. 2019년 유엔 총회에서 각국의 정상들, 장관들이 쫙 이렇게 앉아있는데 16살 먹은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손가락질을 하면서 I will never forgive you. 내가 절대 당신을 용서하지 않겠다. 기후위기를 빨리 극복을 해라. 내가 어른이 되기 전에. 이러한 기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나 세대나 여기 계신 어르신 세대
이런 분들보다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발판을 놓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겁니다. 앞으로 100년 내에 제6차 대멸종이 온다. Mass Extinction. 인간, 동물, 모든 이 생물 70%가 멸종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인간도 100년 내에 70%가 다 죽는다. 지구가 뜨거워서 못 산다. 제5차 대멸종은 언제 생겼느냐? 6,500만 년 전에 생겼다고 합니다. 그때 공룡이 다 죽은 겁니다. 인간의 족적을 처음으로 이렇게 인간이다 라고 이렇게 본 거는 모든 유적을 다 봐도 30만 년이 안 됩니다. 인간의 역사는 짧습니다. 근데 이 짧은데 100년도 못 살고 다 없어진다. 이거 우리 책임이고 또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된다. 젊은 세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학교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이 실천을 해야 된다. 그럼 나는 뭐 학생인데 나는 시장도 아니고 나는 대통령도 아닌데 내가 뭐 할 게 뭐 있느냐. 그게 절대 아니다. 개개인의 생활 습관 태도를 바꿔야 된다. 종이 한 장도 아주 아끼고 수돗물 한 방울에도 아주 아끼고 이런 것이 다 에너지와 관련됩니다. 결국 청정 에너지를 쓰자. 아무리 재생 에너지가 깨끗하더라도 1kW를 전기를 할 때에 원자력은 10g 정도의 가스가 나옵니다. 태양광은 57g이 나와요. 그 다음에 풍광으로 하는 거는 17g. 원전에 대해서 안전사고만 안 나게 하면은 그것이 제일 깨끗한 에너지다. 그래서 하여튼 깨끗한 에너지를 써서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된다.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직접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계신 지도층에 계시는 혹시 교사나 이런 분들은 좀 더 학생들한테 잘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생활을 기후 프렌들리, 클라이밋 프렌들리 하게 하는 걸 갖다 오늘부터 아주 마음을 잡고 여러분이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기후 위기부터 극복을 해야 된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